무대 조명이 꺼진 리허설장 안, 조용히 울려 퍼지는 한 사람의 목소리. 그 중심에 이찬원이 있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연습, 쉴 틈조차 없이 노래를 반복하던 그는 어느 순간 무너졌다. 마치 모든 감정을 쏟아낸 듯 무대 한가운데에서 고개를 숙였다. 스태프들은 그 순간 숨을 죽였다. 찬원 씨 괜찮아요? 라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만이 공기를 갈랐다. 밥도 잊은 채, 잠도 포기한 채 이어진 리허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악보 한 장이, 눈가에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던 이찬원. 그가 그렇게까지 절실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리허설장은 숨조차 무거웠다. 기계음 하나, 스태프의 발소리 하나마저도 조심스러웠다. 무대 중앙에 선 이찬원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았다.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토해내는 듯한 절박함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정이 조금 흔들려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모두가 알았다. 이건 단순한 리허설이 아니었다. 찬원 씨, 잠깐 쉴까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요. 이 부분은 꼭 완벽해야 해요. 땀과 눈물이 섞여 흘러내리는 얼굴,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 그는 그렇게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목소리엔 무언가 말하지 못한 사연이 묻어났다. 마치 오래도록 눌러온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했다. 노랫말 한 줄 한 줄에 어떤 기억이, 어떤 이름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영팀의 한 스태프는 기자에게 속삭였다. 이찬원 씨가 이렇게까지 몰입한 건 처음 봤어요. 오늘 리허설은 평소랑 달라요. 무언가 마음을 다 비운 사람 같아요. 그 말처럼 그는 이미 노래를 넘어서 있었다. 가수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의 모든 상처와 진심이 그 무대 위에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조명이 바뀌고 반주가 멈췄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무대 끝으로 걸어갔다. 텅 빈 관객석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무대 꼭 전하고 싶어요. 그가 무대 뒤로 돌아갔을 때 손에 꼭 쥐고 있던 건 한 봉투였다. 누군가에게 전하려던 듯 낡은 리본이 매어 있었다. 그 안에 무엇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다만 그의 눈빛 속엔 결심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다. 리허설이 끝나자 스태프들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오늘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 응. 무대가 아니라 무언가를 마무리하는 사람 같았어. 모두가 느꼈다. 그의 노래 뒤에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이미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조용히 홀로 남은 리허설장. 조명은 꺼졌고 마이크 하나만 남아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라 다시 한 번 노래를 시작했다. 이젠 카메라도 관객도 없었다. 오직 그와 노래만이 존재했다. 그 목소리는 서서히 울음으로 바뀌었다. 노랫말이 아닌 마음의 외침이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스태프 한 명이 고개를 숙였다. 이건 단순한 무대가 아니야.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의 가슴속에 깊이 박혔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음을 마쳤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빛 한 줄기가 어둠을 가르고 내려왔다. 그는 그 빛을 향해 아주 미소 짓듯 말했다. 이제 됐어요. 그 말에는 안도와 이별, 그리고 어떤 약속의 여운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방송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찬원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리허설이 왜 그렇게 절실했는지 궁금했다. 그 선물은 단순한 무대 장치가 아니었다. 그건 아마도 그가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날의 리허설 이후 불후의 명곡, 스태프들은 한동안 그 현장을 잊지 못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찬원 씨가 노래를 끝냈을 때 우리 모두 숨을 참았어요. 그의 무대는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미 완벽했어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드디어 공개할 그 특별한 선물. 그 선물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가 보게 될 건 단순한 공연이 아닐 것이다. 다음 날 아침 KBS 내부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방송 리허설 일정이 공개되자 불후의 명곡 스튜디오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팬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꽃다발과 편지 그리고 작은 선물들이 들려 있었다. 그 가운데 이찬원은 고요했다. 전날의 리허설 이후로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매니저가 건넨 커피도 손끝에 닿자마자 식어버렸다. 찬원씨, 어제 너무 무리했어요. 오늘은 조금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꼭 해야 해요. 리허설장 문이 다시 열렸다. 전날의 긴장감이 아직 남아있는 듯 공기는 묘하게 떨렸다. 조명 테스트가 시작되고 반주가 흐르자 그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깊어졌다. 무대 전체를 휘감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노랫말 속에서 그가 전하려는 누군가가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무대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의 끝은 아마도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조금 뒤 PD가 조용히 다가왔다. 찬원씨, 그 특별한 선물은 지금 공개하셔도 돼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들고 있던 봉투를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조명이 집중되고 관객석은 고요해졌다. 그가 마이크를 잡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멈췄다. 오늘 이 무대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현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봉투를 열어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엔 환하게 웃는 얼굴 2개. 고마워요 라는 손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사진을 무대 앞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순간 조명 한 줄기가 사진을 비췄다. 관객석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다. 그 표정엔 놀라움과 울컥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노래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했다. 하지만 가사 한 줄, 한 줄이 지나갈 때마다 그의 눈가에는 점점 물기가 맺혀갔다. 노래의 중반부, 그가 손을 떨며 마이크를 잡았다. 이 노래는 제가 가장 사랑했던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스태프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이 스크린에 조용히 떠올랐다. 속 미소가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아프도록 따뜻했다. 노래가 끝나자 한동안 정적이 이어졌다. 누구도 박수를 칠 수 없었다. 조용한 울음소리만이 스튜디오를 메웠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다. 스태프들이 그를 둘러쌌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손끝으로 사진을 한 번 더 쓰다듬고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릴 수 있었네요. 아래 PD는 눈을 붉혔다. 카메라 감독은 조용히 렌즈를 닦았다. 그리고 그 순간 특별한 선물, 이 단지 무대의 장식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다. 그날 밤 방송국 복도 한쪽에서 기자는 그를 조용히 따라가다 문득 멈춰 섰다. 이찬원이 홀로 서 있었다. 조명이 꺼진 복도 끝에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엔 슬픔보다 따뜻함이 더 많았다. 오늘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무대를 떠났다. 그 뒤로 남은 건 그가 남긴 노랫소리와 눈물의 여운뿐이었다. 7 뒤 불후의 명곡 방송이 나간 날 시청자 게시판은 순식간에 눈물의 댓글로 가득 찼다. 이찬원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보다 마음이 더 크게 들렸어요. 그 선물은 사랑이었네요. 하지만 그가 진짜로 준비했던 특별한 선물의 의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사진 속의 글씨 고마워요 뒤에 희미하게 남은 또 하나의 문장. 기다릴게요. 방송이 끝난 다음 날 새벽 서울 하늘엔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었다. 그 시각 이찬원은 조용히 방송국을 나섰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무대 위에 조명처럼 일렁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자리에 놓인 건 어제의 사진. 손바닥만 한 작은 편지 봉투였다.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한 묘원이었다. 햇살이 막 새어 들어오는 이른 아침. 그는 차문을 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가 향한 곳엔 조그만 비석 2개가 나란히 서 있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돌 위의 이름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엄마, 아빠, 방송 보셨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미소는 오히려 담담했다. 그 무대는 두 분께 드리는 선물이었어요. 정말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 하나가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는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사진 옆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하늘 위에서 햇살 한 줄이 비석 위를 비췄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떨어졌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잠시 후 그는 가방에서 한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엔 어제 방송에서 꺼냈던 사진과 또 한 장의 손편지가 있었다. 편지는 그가 프로의 명곡 출연을 준비하던 마지막 밤 혼자 쓴 것이었다. 는 나를 키워주신 두 분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음악을 시작하게 해주신 분. 하는 아들이 되길 바라셨던 분. 그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두 분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편지의 끝에는 짧은 문장이 덧붙여 있었다. 언젠가 다시 무대에서 두 분의 노래를 이어갈게요. 그는 편지를 비석 아래에 묻었다. 그리고 사진을 옆에 두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하지만 그 말과 함께 그는 또 한 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엔 한 장면이 떠올랐다. 연습실에서 처음 이 노래를 불렀던 날. 목이 잠기고 손이 떨려도 멈추지 않았던 순간. 그때부터 그는 알고 있었다. 때는 이별이 아니라 인사라는 걸. 며칠 뒤 방송 제작진은 편집본을 준비하면서 이찬원이 마지막으로 남긴 멘트를 다시 들었다. 노래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노래처럼 남으니까요. 그 짧은 멘트에 스태프들은 말을 잃었다. 화면 속 그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뒤로는 사진 위에 글씨가 천천히 확대되었다. 고마워요. 그리고 기다릴게요. 장면에서 음악이 잦아들자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다. 그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하나의 작별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들은 각자의 SNS에 글을 남겼다. 이찬원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어요. 그건 기억, 사랑, 그리고 약속이었어요. 무대가 끝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런 게 진짜 진심이구나. 전 개의 댓글 속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직접 해명하거나 인터뷰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엔 2개의 꽃, 그리고 작은 자막 한 줄이 있었다. 선물, 잘 전했어요. 몇 초 뒤 그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제작진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쉬지 않으셔도 돼요? 아직 힘드실 텐데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는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그날 그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불렀다. 이번엔 눈물 대신 따뜻한 웃음으로. 전이 켜지고 음악이 흐르자 그의 목소리가 천천히 공간을 채웠다. 노래 속엔 여전히 그리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고통이 아닌 감사의 숨결이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질 때 그는 조용히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엄마, 아빠, 이제 제 노래 들리시죠? 그 말에 조명이 천천히 꺼졌다. 무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쓴 이찬원의 마지막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프로의 명곡 무대엔 이찬원의 목소리가 잔향처럼 남았다. 나는 말했다. 그가 남긴 선물은 단 한 곡의 노래가 아니었다.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진심이었다.